자, 오늘은 유병자 보험 시리즈 335 유병자 보험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335가 뭐냐? 그 기존에는 유병자 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편보험이라는 것은 325였죠. 근데 이 325가 비싸.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도 이 325 때문에 너무 비싸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25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고지사항 항목을 길게 늘렸어요. 늘렸지만 보험료는 더 내려간 335 고객의 선택이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기존에는 325 밖에 없어서 이게 조금 비싸서 가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335가 나오니까 내가 굳이 325에 안 걸리는데 이거 비싼 돈 내려고 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335가 나왔으니 내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는 가입하는 하나의 선택권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335 유병자 보험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325랑 본격적으로 비교해보고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가입 시에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5와 335의 알리르무, 우리가 가입할 당시에 앞번 시간에 말했던 질문에 의해서 이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다. 유병자 보험 7비와 유병자 이 간편한 정액보험의 유병자 보험의 차이점도 알려드렸죠. 자, 325 간편 건강보험, 335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3개월을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앞에 3은 개월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입원 수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행권은 2년 내 입원 수술, 상해나 질병이나를 고지를 하면은 미세한 건 가입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입이 잘 안 됐죠. 2년 이내에 들어가면. 근데 2년이 훌쩍 넘은 것도 여기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3년으로 바뀌었죠. 3년 내에 입원 수술로 바뀌었어요. 즉 2년이 3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즉 여기에 2년 6개월이신 분은 이게 안 되겠죠. 2년 6개월이신 분은 1로 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3년 6개월은 기존에 3년 6개월 수술한 지 지난 분은 다 이쪽으로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신 분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5년 이내 암으로 입원 수술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5년 내에 질병이 조금 더 늘었어요. 뭐가 늘었나? 백혈병, 이것도 어차피 혈액암인데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뇌졸중이라 하면 뇌출혈, 뇌경색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심장판막, 간경화, 에이즈 등은 8가지를 이제는 고지를 해야 돼요. 암만 봤다면 5년 이내. 이렇게 더 늘어난 대신에 우리가 질문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 많아졌으니까 이제 보험료가 조금 더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먼저 이제는 우리는 조금 질병이 있어. 약도 복용해. 그렇게 되면 이제는 325를 물어봤잖아요. 325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아픈 거 아닌데 이 325 가입하려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가입 안 할래. 이렇게 하는데 보험회사가 이제 이 고객들을 가입을 안 하는 고객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335를 하면은 325보다 저렴하니까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지만 유병자 이 환자들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아래는 작지만 위에는 높아요. 그 위에 높으신 분들, 위에 5, 60, 70대 분들은 이제 보험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요. 몸이 조금씩 아프니까. 근데 325를 가자니 너무 비싸서 그럼 335로 통과를 시켜주겠다. 조금 더 저렴한 걸로 다 받아야 되니까 335부터 물어보기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3개월 내에 요것, 3년 이내 이것, 5년 이내 요것들을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질문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A씨는 4년 전에 고혈압약을 복용했어요. 지금도 복용하고 있겠죠. 하지만 고지사항은 아니죠. 약 복용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2년 이내 입원 수술은 보잖아요. 그래서 3년 2개월 전에 위용종 제거 수술을 했고 3년 1개월 전에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태라면 이분은 325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거 가입하려고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 정말 비싸서 가입을 못하겠어. 보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돈을 주고 하자니 내 돈 주고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느낌이 너무 강해서 나는 가입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거죠. 335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25보다 저렴하죠. 요것만 해당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보험에 가입하자니 이 사람이 또 문제가 되죠. 위에도 보상을 안 해준다. 대장도 보상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보상도 받으면서 조금 저렴한 325보다 저렴한 335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B씨는 5년 전에 당뇨약을 복용했습니다. 아직도 드시고 계시겠죠. 그러다가 4년 2개월 전부터 속이 불편해서 복통으로 인해서 10회 이상 5년 동안 4년 2개월 전부터 해서 10번 이상 통원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10번 이상 통원해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분도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니까 부담보가 잡힌다든가 할증이 잡힌다든가 가입이 거절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325로 가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 또 내 돈 내산이야. 내 그렇게 복통 심각한 거 아닌데 왜 내 돈 내산이 되니? 이러면서 가입을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335예요. 335로 하니까 여기 3년 이내 입원 수술이 아니죠, 이분은. 그렇고 2년 이내도 어차피 입원 수술이 아니었어요. 근데 1로 바로 가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335로 가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표로 그려서 보여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일반 보험, 아프신 분은 325 유병자 보험 선택지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저렴한, 여기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가운데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335 유병자 보험. 내가 여기 낑겨야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또 사이도 하나 만들어서 또 팔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345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요 사이에 또 끼우기 위해서. 요것도 비싸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앞으로 갈수록 진화하고 이런 패턴으로 사이에 끼워 넣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병자 보험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 이거를 최종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이 승자입니다. 자, 어떤 승자냐? 병이 있어 보험 가입했더니 그냥 기왕력이 뭐냐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은 보장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메리츠하제 가입 약관 중에서 피보험자 보험 기간 중에 내가 이제 그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죠. 유지하고 있는 시간 중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에게 질병 수술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이거는 보상을 한대요. 근데 여기 KB손해는 지금은 바뀌었죠. 이게 올해 4월 달이니까. 자, 삼성화재 이렇게 약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약관이 우리가 참 보험이 어려운 게 말 한마디에 보상이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이 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자,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4년 전에 협심증이 있었어요. 4년 전에 협심증이 있었는데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이 돼야 되죠. 이 협심증은 뭐예요? 4년 전에 받았죠. 그러니까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게 아니죠. 이미 4년 전에 진단이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해서 목적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협심증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면 앞으로 이 협심증을 보상받아야지 수술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기간 중에 약간의 진단 확정된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단 확정된 요 말이 빠지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직접적 요 진단 확정된 문구가 빠짐으로 해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병력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사마다 약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약관을 확인하는 게 봐도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하니까 이제는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입한 유병자 보험이 진단 확정된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진단비는 지금 이게 다 있어요. 수술비는 빠진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 진짜 보험회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요 진단 확정된 문구를 가지고 있는 수술비가 있느냐, 아니면 진단 확정된이 빠진 수술비가 있느냐. 근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심증이 있다고 4년 전에 협심증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봤으면 보험기관 중에 진단 확정된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왜냐하면 진단비들은 보통 아직까지 그 모럴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단 확정되는 빼진 않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입할 때 요 진단 확정된 문구가 없는 간편보험을 찾으시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